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한 자리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뭐 뎁 스트래티지 뭐 뒤에 또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요즘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강의할 수 있는 디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도 여기 선생님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연구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백그라운드 좀 더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해야 좀 더 우리가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프, 페프도 어떤 환자들은 베네핏이 있지만 어떤 환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레이트릿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타겟입니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줄이는 중요한 타겟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패스웨이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패스웨이를 컨트롤하는 게 하나 가지고 강하게 쉽게 얘기하면 아작을 내는 것보다는 한 두세 개를 살랑살랑 건드려주는 거가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도 줄이면서 뭔가 이제 베니핏을 가져온다. 뭐 그런 컨셉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스피린 플러스 여러 가지 세 가지 약제를 이제 사용하는 뎁트가 이제 대세죠. 뭐 대세인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전에 클로피도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성 때문에 티카콜레나 프라시그를 가지고 ACS 환자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걸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약제들 쓰는 것이 이제 그냥 디폴트로 돼 있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컨셉들,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플레이 이니비션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가 이제 스럼보시 컨트롤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블리딩이 더 컨선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게 분명 환자한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닥치고 줄일 거냐, 뭐 검사하고 줄일 거냐, 뭐 이것저것 이제 컨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뎁트라고 하는 게 ACS는 12개월이고 나는 ACS는 이제 6개월로 돼 있는데 디에스컬레이션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보통 이제 피타12 이니비터를 시간이 지나면서 끊는 방법, 빨리 끊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스피린을 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피타12 이니비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약제를 뭐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운 그레이드에서 다운 약제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연구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웨이를 각각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뎁트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스피린 뺀다든지 아니면은 피타2 이니비션을 이제 시간 가면서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자는 그런 컨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컨선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이제 컨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닭줄이 있고 검줄이 있습니다. 검사하고 줄이는 게 있고 닭줄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을까? 왠지 검사하고 줄이는 게 더 베네핏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했던 MH 연구인데 프라우시가 10ml 쓰고 그다음에 퇴원 전에 하나는 5ml로 줄였고요. 다른 한쪽은 벨파인하고 검사를 해서 너무 강하다. 그러면 5ml 줄이는 거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니까 물론 이제 환자 수가 많지는 않아도 확실히 닥치고 줄이나 그냥 줄이나 그냥 10ml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블리딩이 좀 40, 50% 정도 적은 경향이 있고 특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라피틱 레인지라는 게 뭐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건데 이런 어떤 세라피틱 레인지를 잡으면 닥치고 줄이나 검사하고 줄이나 거의 한 70% 정도 훨씬 한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왠지 검사하고 줄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냐 보면 처음에 우리가 PRU 프라슈를 한 10ml 쓰고 나서 한 달 다시 우리가 또 10ml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트 리액티비티를 재면은 값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사이가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 리액티비티라는 게 단순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MI, ACS, 그 다음에 난 ACS, MI에서 과연 환자들이 필요한 플레이드 이니비션이 과연 같을 건가 다른 건가 사실 그것도 고민이 되는데 저희 이제 그 PTRG 연구에서 했던 DS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3,000명 정도, 그래서 베리파이 나오고 데이터가 있는 게 한 12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MI와 나나MI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MI가 나나MI보다 이벤트가 당연히 뭐 많은 건 당연하고 플레이 디렉티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당연히 많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 어떤 PRU 값과 이 해저드 레이시를 보시면 훨씬 MI 환자가 스티프합니다. 나는 MI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MI 환자는 확실히 플레이 리액티비티가 변하면 변할수록 훨씬 이벤트가 훨씬 빨리 증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95%로 나눴을 때 거의 이제 해저렛이 1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플레이 리액티비티가 관련이 없다. 이벤트가 포인트를 잡으니까 한 1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70 이하로 나누면 훨씬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이벤트가 생겨도 그것이 플레이 리액티비티랑 관련된 거는 거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4개의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4개의 쿼터를 나눠보면 난 MI 그룹에서는 4번째 그룹만 이벤트가 훨씬 증가됩니다. 어저스트를 해도. 근데 재밌는 거는 MI에서는 3번째, 4번째가 훨씬 이벤트가 주니까 이게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한 250. 그러니까 MI와 난 MI가 타겟으로 된 어떤 플레이 이니비션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컨선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플레이 리액티비티, 플레이 이니비션이 과연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타임 포인트에 똑같으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진우 데이터에서 한 3,000명 정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니셜에 베리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베리파이 나오고 해서 쭉 이벤트와 관련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플레이 리액티비티가 처음에는 한 220 정도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발이 나오고 안정화되면 훨씬 플레이 이니비션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을 가면서 이 해저드 레이시가 점점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한 90일까지 되는데 MI와 난 MI가 훨씬 다릅니다. MI 환자에서 한 6개월까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초반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가서 점점 해저드 레이시가 떨어지긴 하는데 6개월까지는 상당히 플레이 이니비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난 MI는 상대적으로 이게 거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그나마 한 일주일, 열흘 정도까지는 플레이 이니비션이 중요하다. 그 뒤에는 거의 뭐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또 하나의 시도는 뭐냐면 아스피린을 이제 저 세상을 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PTRG에 가지고 있는 한 7,000명 환자들이 이제 아스피린 그다음에 클로피도에 대한 베리판하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RU, PR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2x2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로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고 그다음에 컷오프를 또 정했죠. 또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르니까 이런 컷오프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HPR2 ADP나 아라키드 웨시도는 둘 다 중요하다. 해저드 레이시가 거의 35% 이벤트가 증가되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게 7개 되고 둘 다 문제가 있으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롱텀 환자 아웃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거의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아스피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티카올레로 제가 항상 또 너무 강하다 이 얘기하면 뭐 여러 선생님들이 컨선들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한 1,000명 정도 환자를 베리파이 나오는 이니셜 한 달 뒤를 했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환자한테 설문지를 받으면 블리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 동안에 티카는 한 50% 나오고요. 클로피도보다 한 20% 정도 한 2.5배 정도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컷오프를 또 우리가 정했습니다. 블리딩의 컷오프가 재밌는데 클로피도 같은 건 한 1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티카는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 이 리버슬리 바인딩하는 약제는 훨씬 우리가 세라피트 레인지가 보통 넓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도 그렇고 이걸 근데 우리가 환자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20으로 잡았습니다. 100도 아니고 20으로 잡으니까 PRU 20 이하인 경우가 70%입니다. 그러니까 티카글로 90ml BID가 한국 사람한테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블리딩에 어떤 것이 영향이냐 봤더니 플레이 리액티비티가 떨어진 사람이 블리딩이 많다. 당연한 얘기를. 근데 이거를 클로피도글 티카를 같이 넣게 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습니다. 뭐냐면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에 의해서 얼마나 플레이 이미션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디스니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블리딩이 있는 환자들 디스니아 훨씬 많고요. 티카랑 클로피도글을 넣었더니 살아남습니다. 뭐냐면 블리딩도 중요한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상이 분명 어떤 디스니아를 유발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티카글레가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연구를 한번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래저래 아스피린 빼자, 한 달 뒤에, 석 달 뒤, 온갖 피테트리 이니비터 뒤에 빼자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다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메타 분석을 해도 브리딩도 한 50% 정도 줄이고, 이스키 이메트도 줄이지 않고, 늘리지 않고,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 통계출 유치는 않지만 10에서 15% 정도 이제 줄이는 걸 이제 알면서 다 아스피린 이제 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또 이 아스피린을 뺐을 때, 아까 이제 아스피린이 뭔가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스마트 초이스 아시죠? 3개월 동안 같이 쓰고,
3개월 뒤에 한쪽은 그냥 가고 다른 한쪽은 이제 아스피린 빼는 그런 이제 스마트 초이스 연구인데 여기서 한 4분의 3 정도는 클로피독을 썼었고 4분의 1 정도는 클로피독을 썼는데 아스피린을 뺐을 때 이 블리딩을 베네핏을 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포텐트 드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입니다. 훨씬 줄죠. 근데 클로피독을 사용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빼는 효과는 프라슈그나 티카올로스가 강한 약을 썼을 때는 뭔가 확실히 블리딩이 줄이지만은 클로피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스탑데프트2 연구 뭐 다 데이터들을 아실 건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거죠. ACS는 우리가 그냥 스텝을 앉아나 말고 ACS 환자를 넣어서 ACS 환자가 상당히 하이리스크 그룹이니까 이런 그룹에서도 클로피독을 베이스 물론 일부 한 3.75 프라슈그나 일부 썼지만 대부분 클로피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환자들 한 달 뒤에 아스피린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일본에서 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 합쳐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이스캠 이벤트를 보면은 약간 통계적까지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오히려 이스캠 이벤트가 증가되는 경향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리딩은 좀 감소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이스트 에이지안을 하더라도 ACS 같이 상당히 하이 리스크고 여러 가지 멀티플 인터벤션 한 환자에서 아스피린 클로피돌 베이스드란 뎁트를 그냥 한 달만 쓰고 아스피린 빼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약한 것 같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클로피돌 대신에 뭐 프라슈그렐이나 티카올러 약간 용량을 줄인다든지 스탠다드를 쓰면 이런 컨설팅이 분명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R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뭐 간단히 스킵을 하면 이런 환자들이 뭐 블리딩이 많이 생긴다. 특히 뭐 올드에이지나 CKD 아네미아 환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HBR이라고 얘기하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은 2A인데 2에서 어떻게 되냐면 HBR에 있는 환자는 좀 빨리 끊어야 되겠다. 아스피린을 끊든 아니면 피타트롤 이니트를 끊든 이걸 2A인데 이거를 이제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도된 연구가 잘 아시겠죠. 이제 마스터 뎁트 연구죠. 그래서 잘 아시는 연구자 라지브니가 이제 주로 이끌었고 이제 일본 얼트머스터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다 데이터, 뭐 한국도 있고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다 이제 인도이 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R 데피니션은 좀 아크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기도 한데 거의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달만 쓰자. 한 달만 쓰고, 한 달 이후에는 하나만 쓰자. 뭐, 아스피린이든 피타트롤이든 하나 쓰고, 다른 한쪽은 적어도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계속 쓰자. 뎁트를. 그런 컨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이 연구에서 또 한계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프라임의 엔드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왠지 냄새가 나. 2까지 넣었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조작적 정의를 나중에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상당히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0명 환자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APB이기 때문에 오랄 안티코아굴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미 환자는 이렇게 상당히 하이리스크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 정도. ACS 환자 베이스를 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어그리베이션 했을 때 어떤 약을 했는지를 보니까 30%는 아스피린이고요. 대부분은 클로피도그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이 53%, 티카오르가 한 13%.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패턴이랑 거의 비슷한 HBR 환자를 대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두 가지를 합친 거는 이벤트가 차이가 없고, 이스캠 이벤트에도 차이가 없는데, 블리딩이 훨씬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터의 어떤 그 골자인데, 어떤 블리딩이 줄었냐? 3, 5 준 건 아닙니다, 사실은. 2만 많이 줄었습니다. 2도 상당히 이제 이게 아비츄리한 거, 상당히 그 연구자들의 상당히 컨설팅 들어가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하나의 분석은 뭐냐면 오랄 안티코아굴란트를 사용한 그룹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환자 그룹에서는 어브레이션을 하면은 이스캠 이벤트도 줄고 다크 3, 5도 줄게 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어에서 보면은 블리딩도 별로 3, 5도 안 줄고 이스캠 이벤트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데이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고 HBR 환자에서 무조건 디에스컬레이션이 정답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스위치죠. 뭐 에스컬레이션, 디에스컬레이션인데 중요한 하나가 이제 스위치인데 스위치할 때도 우리가 가지는 컨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의 약들을 왠지 스위치할 때는 로딩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또 엄청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게 3, 4년 전에. 근데 다들 그건 아닐 거라는 그런 상당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 교수님과 성모팀에서 주로 진행됐던 타르스 MI가 상당히 이제 라지 아시트로 이제 그런 어떤 임상적인 상황들을 보여줬고요. 한 달은 그냥 티카 강한 약 쓰자. 근데 한쪽은 티카 그대로 가고 다른 한쪽은 클로프드로 그냥 스위칭을 하는데 그냥 노딩 없이. 노딩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환자를 뭐 갑자기 4알, 8알을 먹이고 뭐 다음날부터 한 번씩 이렇게 사실 말이 쉽지 환자가 따라오기 힘드니까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믹 블리딩 이벤트를 같이 이제 2, 3, 5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는 한 2,700명 정도였고 상당히 MI 환자만 있고 스테미 환자도 상당히 들어가니까 상당히 하이리스크 환자도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 패턴들을 닮아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계속 가고 다른 한쪽은 스위치 위드 클로피도를 한 달 뒤에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넷 이벤트는 확실히 한 45% 정도 줄었고 이스케미 이벤트가 증가되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떨어지는 성향이고 특히 앞쪽을 보시면 리바운드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 달 뒤에. 근데 블리딩은 한 48%, 50% 정도 줄었다는 그런 연구를 알 수가 있고 이게 3, 5만 감소된 게 아니라 2만 감소된 게 아니라 3도 보면은 거의 40% 이상.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어떤 그 퍼포먼스인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스케미 이벤트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MI는 약간 좀 줄어든 성향으로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난 MI, 난 ACS 환자보다는 ACS, MI 환자들은 포텐탄들이 또 중요하고 롱거 플레이 이니비션이 필요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겟으로 된 플레이 이니비션은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강한 게 맞지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6개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 특히 디에스칼레이션 스트래티지는 어찌 보면 맨더터리일 수 있고 결국 이건 플렉서블 체인지 오브 안티플레이 레지멘인데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는 이세전 당연히 한국 데이터도 워낙 좋은 데이터가 많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세전 파라독스 컨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HBR, 그다음에 트리플 세라피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에서는 조기에 끊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ACS 환자에서 옵티멀 안티플레이 세라피는 뭐냐? 뭐 아직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느낌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포텐탄, 뭐 스탠다드 도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3분의 2 도즈나 뭐 그런 도즈의 포텐탄 피트라이트 이미터를 쓰고 한 달 정도 쓰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좀 줄여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스피린 빼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갖춰가면 환자들의 롱텀 베네핏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